반갑습니다. 주식플러스 심프로 전문가입니다. 금요일까지 시장 하락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정말 일주일 내내 힘겨운 시장이었죠. 여전한 글로벌 우려감과 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,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우려감을 좀 계속해서 키우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. 금요일에는 이 주말 리스크가 작용을 하면서 이 이탈 매물들을 키웠던 것이 이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네요. NFT와 메타버스, 거래소 관련 이런 이슈성 종목들은 순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 코로나 관련 섹터로 수급이 이동을 하며 이 반쪽짜리 순환에 그치는 모습이었고, 이 지금 시장에서의 이 순환매 또한 뭔가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다만 하방에서 이 외인과 기관의 물량을 어느 정도 좀 받아내는 등 코로나 우려감은 일단은 단발성 우려감으로 좀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. 이후에 상황이 추가적으로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에 따라서 다시금 판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. 금일 이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카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카카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정보, 시장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궁금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된 내용들, 정보들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이 카카오의 현재 상황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, 이로 인해서 지금의 이 변동 장세에서의 순환에 소외된 이 카카오는 매매 메리트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포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. 많은 분들께서 이후에 질문들을 주셨는데 카카오를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는가, 이게 좀 가장 많이들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. 카카오의 현재 상황을 다시금 짚어보면서 제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좀 추가되는 내용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현재 카카오는 엄밀히 따져봤을 때 이 최근에 NFT라든지 이 메타버스의 강세에 주류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인식 자체가 깔린 것은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자회사인 이 카카오 게임즈의 이슈성 수급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, 지금의 카카오는 NFT라든지 최근의 순환에서는 다소 소외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. 이전 영상에서 이 카카오가 지금의 NFT라든지 메타버스로 인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상장하지 않은 이 카카오 엔터 등을 통한 이 콘텐츠와의 연계 시너지가 필요한데, 이게 현재로서는 위메이드의 선례로 인해서 게임 산업 쪽에만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 쪽이 조금 부각되지는 못했고, 카카오 게임즈가 어느 회사를 인수를 한다더라,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선점을 한다더라,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카카오 게임즈 위주로 이 NFT, 메타버스 이쪽 관련된 기대감이 좀 몰린 그런 상황이죠. 자회사들의 이 상승으로 인해서 모 회사인 이 카카오의 지분가치 부각,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셨지만, 이미 말씀을 드렸던 공모주 청약붐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 모 회사의 이 자회사 지분가치 부각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국내 증시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 역시 딱히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나거나 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. 최근 카카오 게임즈부터 카카오뱅크, 카카오페이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모 회사인 카카오의 주가 변동이 그냥 박스권 흐름으로 크지 않게 작용을 하는 걸 보면은 이런 지분가치 부각이 크지 않다, 이게 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렇다면은 이 지금의 순환매 및 기대감이 좀 작용하지 않고 있는 이 카카오 주가 전망을 좀 해보자면은, 결국 카카오라는 이 브랜드 가치의 고성장이 이전까지의 주가 상승을 좀 급격하게 좀 나타냈었고, 규제 논란으로 인해서 이 고성장이라는 모멘텀이 훼손된 지금, 이 메타버스, NFT 이런 기대감들이 해당하는 영역의 자회사에 좀 집중이 되면서 모 회사인 카카오의 매매 메리트는 많이 떨어졌다, 이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. 가파르게 성장한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 성장률 둔화 자체는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, 규제 논란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서의, 증시에서의 투자 심리 자체도 좀 많이 약해진 것도 이후에 주가 흐름이 한동안 더 답답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좀 예상할 수 있겠죠. 결국 이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었던 이 알짜배기 자회사들의 상장이 모 회사인 카카오에게는 변수,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. 이게 결국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가장 우려되는 요소입니다.
각각의 사업 영역들이 아무리 잘 성장을 한다는들 지분가치 부각이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회사인 이 카카오라는 종목의 주가가 단기적인 상승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. 물론 실적 등의 성장이 이후에 좀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그만큼의 상승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이전처럼 이 카카오라는 브랜드 가치의 고성장으로 하여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이전처럼 바라기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.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이해를 도와드리자면은 종국에는 삼성전자와도 좀 비슷한 성향의 종목이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주식에서 사실 정답이라는 게 없다. 결국 그때그때 확인이 필요하다. 라는 전제를 늘 깔고 가는 제 개인적인 성향상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규제 논란 이후 카카오에 대해서 단기적인 매매를 활용하고자 라고 한다면은 굳이 단기성인 이 관점에서 카카오라는 종목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뭐 시장 상황, 이런 현재 이 분위기, 이런 것들 상황에서 내가 다른 매매에 집중을 하면서 수익을 낼 자신이 그렇게 없다라면은 카카오라는 종목을 그대로 들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. 지금의 글로벌 우려감들은 사실 여전히 뭔가 해결된 것은 없고 미중 갈등도 조금씩 다시 좀 재점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죠. 이런 글로벌 우려감, 여러 우려감들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었고 시장 그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좀 취하는 듯 하다가 이번 일주일 동안 여지없이 시장은 좀 흘러내렸습니다. 시장이 이제 그럼 다시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을 할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해서는 금요일 하방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무조건 반등한다,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. 새롭게 이 변수로 재부각이 된 이 코로나 사태의 추이라든지 뭐 여전한 미중 갈등, 뭐 인플레이션 우려, 뭔가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전망 또한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 지금의 변동 장세가 이번 일주일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좀 점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더욱더 이어진다라면은 이후에도 그날그날 순환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, 쉽게 말해서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이 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. 시장의 반등이 전반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. 여기서 이 카카오의 단점,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다, 이 단점이 장점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원하는 대로의 상승이 나타나지는 못하더라도 하락분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서 내가 매매한 매수가 이하로 내려가면서 손실권이 되더라도 이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한 고성장이라는 메리트의 감소로 인한 이 주가 상승 자체가 좀 더뎌질지언정 성장이라는 가치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반등을 충분히 이전처럼 다시금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최근 이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뭐 NFT다, 뭐 메타버스다, 아니면 뭐 코인 거래소 관련된 이런 오르는 종목들은 많이 상승폭도 많이 오르죠. 아, 저거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. 하지만 단순히 놓고 봤을 때 그날의 주도 섹터로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그냥 전체 종목들 중에서도 일부분일 뿐입니다.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 최근 이 시장의 조정들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죠. 종목들은 마이너스 5%, 마이너스 10% 뭐 이렇게 우습게들 나고 계실 겁니다. 하지만 이미 이 손실, 이런 것들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지나간 일을 내가 아쉬워하고 고민을 해봤자 당장 이걸 가지고 뭐 나아지는 건 없죠. 인생도 그렇지만 주식 역시 지나간 것에 매달려봐야 달라지는 건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서 실천을 해야 하는가,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카카오라는 종목은 그간의 고성장이라는 메리트가 좀 사그라들면서 최근에 순환기조에서 좀 소외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반대로 지금의 이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해지성 개념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. 물론 불안정한 장세에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현금을 들고 있으면 사실 좀 종목 이것저것 좀 건드려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죠. 그렇다면은 차라리 지금의 이 걱정거리 많은 시장에 카카오라는 종목을 좀 붙들고 있는 것도
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안정적으로 좀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. 제가 이전 영상과는 조금 반대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, 결국 제가 그때그때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포트 상황, 여기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. 뭐가 정답이다, 딱 결론을 내릴 수 없는, 콕 집어서 말할 수 없는,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둔다라고 해서 무조건 결과가 좋을 수만은 없죠. 여러 우려감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폭풍과 또 태풍과도 같은 이 시장에서 굳이 내가 뭐 올바른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억지로 밖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. 때로는 집안에서 지금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인내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,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카카오라는 종목은 충분히 그간의 단점을 장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일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최근 변동 장세를 활용하면서 단기성 수익들을 상당히 좀 많이 내어드렸습니다. 그때그때 순환 기조가 빠르다라는 것은 그만큼 종목들, 주도 섹터 종목들의 변동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, 이렇게 적절한 매매 대응을 통해서 종목들을 좀 빠르게 하루 만에 이렇게 청산이 단기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도 있고, 뭐 하루 이틀 뭐 이런 식으로 매매 수익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 변동 장세로 인해서 그냥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뭐 성장성이 있다, 가치가 풍부하다라 그래서 무조건 붙들고 있는 거는 방법이 아니겠지만, 그렇다고 매매를 많이 한다라는 게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볼 수는 없죠. 결국 그 안에서 올바른 판단과 내가 어떤 관점과 대비를 해두고 그 안에서 정말 효율적인 성공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결국 시장은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고, 그 수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 변동 안에서 그때그때 올바른 판단과 대응을 해야지만 이렇게 수익들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주식 투자 장중에 내가 이 주식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, 이런 후회들 많이 하고 계시다면은 뭔가 방법을 좀 바꿔봐야 된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냥 막연하게 이 종목 좋으니까 뭐 기업 가치 있고 이러니까 그냥 붙들고 가면은 수익 나지 않을까,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고 종목의 상황도 바뀌기 마련입니다. 내가 오늘 이렇게 판단했다라 그래서 그 판단이 뭐 한 달, 두 달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없는 거죠. 무언가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매매를 이어나가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하셔야지만 이렇게 수익들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. 제이콘텐트리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지옥이라는 작품의 기대감으로써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된 흐름, 그거를 활용하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18일에 청산을 잡았죠. 선반영이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작용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, 결과적인 부분은 이후에 주말이 지나고 나서 하락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. 지금의 시장은 너무도 변동이 빠른, 우려감들이 여전히 산재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정말 그때그때 반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이제 11월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12월 접어들면서 이제 연말 좀 매매에 집중을 해야 되는, 포트를 좀 점검하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좀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4개월에 50만원으로 월 12만 5천원 꼴, 9개월에 90만원으로 월 10만원 꼴, 제휴 서비스를 등록을 해주시면은 추가적으로 1개월 기간까지 더 드리고 있습니다. 제휴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나는 좀 이걸 하겠다,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. 한 달에 12만원이면 사실 단타 한 종목만 수익이 나도 충당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. 이 9개월로 진행을 하시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시는 거고요. 앞서 수익 인증 보여드린 것처럼 단기성 종목들로 가입하시고 하루 이틀, 일주일 만에 가입비 이상 벌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의 변동 장세에서 내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답답하고 종목을 바꿔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은 무언가 변화를 한번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하단에 있는 010-7752-2362 이 번호로 본인의 성함 저희 쪽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연락드려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편하게 말씀 나눠보시고 나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월요일 시장이 이제 정말 반등을 좀 나타낼 수 있을까?
아직까지는 뭔가의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. 결국 그때 상황을 좀 보면서 글로벌 증시에서의 우려감이 작용을 했다라고 해도 최근 우리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. 이런 부분은 그때 다시금 보면서 판단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카카오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, 이후의 상황이 정말 우려대로의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답답한 상황만 이어갈지, 아니면 뭔가의 활로를 찾으면서 결국 모회사인 카카오의 가치도 주식시장에서 다시금 부각이 될 수 있는지, 이런 것들도 여러가지 좀 궁금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 좀 집중하면서 이후 추가적으로 영상 필요한 시점에서는 다시금 영상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좋은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